원래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직원들을 다 집합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간소하게 전문진들하고 상담 내고요. 본청에 있는 각과 수행하면서 얼굴도 한 번씩 봤습니다. 오늘 오전 일과를 경선증 받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일과를 지냈고요. 그리고 첫 출근이니까 우리 기자분들께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좀 질문도 받고 제 서울 말씀드리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이번 달 4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면 그 정확히 처음 사례가 되는 게 어느 곳인지 지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동장 주민추천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일부 시작하긴 했는데 공모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신분을 계신 분에게 동장에 별정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동장에 자격을 갖고 있는 내부 직원 중에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취지고요. 제가 오늘 출근해서 관련된 우리 중구청의 현행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고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이게 17개 동사무소 내지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를 우선 해보고,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시범 실시를 해보고 나서 검토하려고 하고요. 4월부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사도 일정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지 너무 흔드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고,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기 뉴델리 김경필 기자인데요. 공방 개기한 내용을 근거한다면 이거는 그 자치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동장의 권한이 있고 자치위원들의 권한이 있는데, 자치위원은 선정권이 선정권은 동장이 갖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의 권한 부분을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컨택이 된다면 결국은 그 권한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그 일선 내가 청장하고 어떻게 가까운데 하면서 말 안 들면 니들 총장한테서 날려버릴 거야 라고 한 건데,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신다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를 합법적으로 오픈해 주겠다는 내용과도 같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무원도 자기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침범시키는 걸 갖다가 오히려 그 수장께서 그걸 오픈을 해버린다면 그 마찬가지로 공권력 자체가 완전히 유행문화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과도 완전히 차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법 위반은 제가 처음 듣고요. 위법하면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른 지역과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는 없다. 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동장 위촉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동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 동장으로서의 업무의 독립성과 안정성이라는 게 위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식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오히려 그런 권능과 권한이 더 강화되는 의미에서 동장 주민 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민주권, 주민주권 말씀을 하는데 구청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좀 멀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가 오히려 주민들과 가깝게 있어서 지역 활력을 더 찾는 길을 동에서부터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조고 우리가 주민자치회의를 또 구성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아요. 이 중구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더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동장 추천제가 그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건지, 또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어떻게 낼 건지. 제가 선거 때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고민하는 거니까요.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를 없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TGN 땡큐 굿뉴스의 김정은 기자입니다. 네, 여기 연예인 초청에서 국제 축제 전면을 폐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제가 너무 없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제가 오늘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낭비성, 소비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역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는 축제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잘 만들어갈까에 대해서는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약 이행 계획을 잘 짜고 시민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의 정책자문단인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업무 보고도 받고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메시 축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뿌리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정받는 건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상사로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시별로 우리가 비석이 있는데 성시별 기념일에 축제를 성시별로 열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와서 뭔가 기념하고 즐기게 하고 그래서 365일 내내 뭔가가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제가 경주긴가인데요. 경주긴가도 뭐 하는데 경주긴가 옆에 있던 박람박가도 뭘 하고 그래도 박람박가가 더 잘해. 그때 다른 성씨분 중에서도 야 우리 이렇게 더 특색 있는 뭔가를 더 해봅시다. 그렇게 공공은 뒷받침하고 우리 중구청은 뒷받침하고 민간에서 뭔가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방식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공약에는 동네 책방, 골목 책방 뭐 이런 북 페스티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데 없는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즐기러 오거든요. 성심당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책방이 있어요. 다 다르다 책방이라고. 연간 10평밖에 안 되는데 연간 한 4만 5천 명이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성심당만 들렸다 떠나는 게 아니라 연관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근데 그 책방 청년이신데 책방 컨퍼런스도 하고 청년 창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외형적으로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킬러 콘텐츠를 많이 키우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그 비서실장, 교육감님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약을 세운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서울 노원구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마을 계획형으로 해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그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중구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중구청의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자분께서 격려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땡큐 굿 뉴스답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뉴스피플라이 주대환 기자인데요. 오늘 보면 손을 내밀면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대행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신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두동의 그 코롱건설 현장에 주변 그 주민들이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무슨 애로를 겪고 있냐면 민원입니다. 민원. 거기 기초공사할 때 그 암을 이렇게 파쇄하고 할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균열이 갔어요. 거기 주택에.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2년째 그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데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우선 구체적으로 진동에 인한 균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 피해 규모가 어떤지 여타 공사 진행과 우리 원래 정주민의 관계가 어떤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또 현장도 나가서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공약 중에 개도지 폐지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기존에도 뭐 가끔 그 시도한 곳도 있었는데 이게 쉽게 성사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글쎄 뭐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개도지가? 아니 남아있는 게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공공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던 시절에 그 공보 효과를 위해서 개도지를 만들어서 보급했던 시절이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공공 재정으로 개도지 보급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는 다른 데도 이거 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우리 중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단하려면 예산 조정을 하거나 집행을 안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게 잘 모르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개도지를 계속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죠. 일종의 정책 싸움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개도지를 폐지한다는 게 지역 신문 언론을 어떻게 잘 뿌리내도록 도울 것인가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없는 지역 언론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기관에 어떻게 도와야 될까. 지역 언론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암흑이잖아요. 그걸 돕는 거하고 개도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간에 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집행을 안 하거나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 개도지 폐지해야 되니까 그 개도지
보고했던 언론사에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힌다든지 구청장을 괴롭혀가지고 힘들어한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뭐 그렇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그 계도지 대상이 된 언론사들도 양식 있는 언론사고 우리 지역의 정론지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이다운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시장님이랑 뭐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5개구청 모두 시도팀을 만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올해 초에는 중구청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중구청 검토팀 실업이 창단이 무산돼가지고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창단 무산과 관련해서 중구청장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올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울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체육회 분들한테 만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거든요. 오늘 용서해 주시죠. 뭐 첫날이니까 제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 기자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때 다음에 한번 좀 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인 걸 이해해 주세요. 예. 피뉴스의 명정산 기자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보문산 개발이라든지 영시축제, 도심융합 특구에 대해서 중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시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중구에 필요한 재원과 자원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도심융합 특구의 경우는 대전시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국회 입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도심융합 특구 제도가 법제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라는 기본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법이 통과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필요한 거는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 대전시의 기본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 우리 중구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심융합 특구가 대전역 인근 지역은 광역인 반면에 우리는 근대역사 문화지역의 일부 구도청으로 제한돼 있고 도심융합 특구법이 정하고 있는 연관 지역 지정과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소 좀 취약한 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중구청이 또 대전시와 협력해서 그걸 더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원도심이라고 도심융합 특구법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특례법인데 오래된 도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지역들이 다 도시 이중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팽창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의 뿌리가 되는 지역은 다소 쇠락하는 원도심 지역으로 되는 경향이 높아서 이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대전만 이런 걸 겪는 게 아니고 도시 이중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역진적인 더 많은 재정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도 연구 검토하고 제가 박용갑 후보님이랑도 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융합 특구는 아주 우리 중구 전체로 아주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지역 전체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모색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시 축제는 대전시가 하는 거니까 잘 하기를 바라고 중구민에게 피해가 없고 중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시 축제가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보문산 문제는 대전시가 좀 더 명료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운영 적자가 뭐 거의 확실시되는 걸 민자로 하겠다 이런 거는 보문산을 현재적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표현이 완곡한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실은 별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케이블카는 원천적으로 웬만한 경우는 다 적자예요. 근데 그 실험 방법을 민자로 해서 하겠다. 전방탑도 민자로 계획을 했다가 안 돼서 이제 공공재정으로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문산 자체를 시민의 소중한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공적 재정 투입 계획이 마련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돼서 이장훈 시장님 만나 뵙게 되면 환상적인 계획인데 실행이 안 되는 것보다 소액이지만 정말 대전시 재정이 투입되는 보문산의 활용성, 접근성, 그리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을 좀 요청드리고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케이블카 말고 뒤에도 보문산 뒤에 넘어도 자연휴양림 계획도 있고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게 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도 노력하고 시와 협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원 조달 계획이 공모예요. 공모. 중앙정부에 공모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러세요? 제가 앞에 제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예. 편안하게 예. 말씀하시는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러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냐 예. 통상적인 대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전구나 유성구나 각 지역에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게 중국 쪽인데 특히 중국 쪽에는 대전에서 원도심이라는 활성화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소멸이나 경제나 소상공인이나 지하철, 지하상가라 이런 것들 발전력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지역에서 혈안으로 뭐 바이오도 있고 사자산업도 있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5개 구청에서도 중구청이 가장 희석한 지역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 박영과 후보가 이전 국회의원이 됐죠. 이제 청장 시절에 같이 있는 당이시고 공동으로 해야 할 협력할 공약으로 했는 것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구가 많이 발전해야 하고 지금 특히 박영과 후보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전히 대형으로 뜯어가지고 젊은 층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큰 틀에서 프로젝트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몇 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스타일이 뭔가 불편하신다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각 후보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과는 긴밀히 정책 협의도 하고 협력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속 정당이 같을 뿐더러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중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갖게 되어서 긴밀히 협력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2% 과정에
그 단기간에 선거를 치르고 진행되어 왔고 박용갑 당선인께서도 경선 거쳐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정리되는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둘러서 대강의 방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공약들을 밝히시고 계시고 또 거점 도시로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중구에 맞는 미래 성장 산업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예를 들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 중구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약점이라고도 많이들 보시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구가 더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구가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실증 사업에 적지을 수 있고 그런 자원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업의 유치라든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면 지금 중구가 대전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발전의 단초가 됐는데 가장 지금은 퇴색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보충할 수 있는 기관 즉 대학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구가 검문서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타 대학의 분교